안녕하세요. 저는 사업을 하고 있는 40대 남자입니다. 아내와 대학교 다닐 때 CC로 만나 한눈에 반해 만나서 8년을 연애하다가 결혼에 골이 나였습니다. 아내는 씩씩하고 사랑스럽고 착한 여자였습니다. 항상 부족한 저를 지지해주고 응원해주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렇게 아들을 낳고 단란한 가정을 꾸렸고 행복한 가정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다니던 직장을 아이들을 낳고 그만두면서 전업주부로 지내고 있었고, 저와 아이들을 위해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사는 그런 좋은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아내가 배가 자주 아프다고 하고, 이유 없이 피곤하다고 하며 잘 먹지 않는 날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큰 병이라 생각하지 않았고, 집에서 너무 움직이지 않아서 그럴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운동도 다니고, 바깥에도 자주 나가 산책도 많이 하자고 말했었지요. 정말 무지했습니다. 그렇게 시간만 흐르다가 아내가 혈변을 오래 보게 되었습니다. 그 길로 병원에 가서 내시경 검사를 받게 되었고, 그 후로 우리 가족의 생활은 180도 변하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대장암 사기라는 겁니다. 수술을 받았고 항암도 4번이나 했지만 아내의 상태는 더 안 좋아졌습니다. 그렇게 1년 넘게 힘든 시간들을 보내다가 결국 아내를 보내주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떠나버린 아내. 황망하고 마음을 추스르기 어려웠지요. 자꾸만 우리 네 식구가 행복하게 지내던 지난 날들만 떠오르고 그리웠습니다. 아내가 없는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아이들을 이제 저 혼자 돌보고 길러야 한다는 책임감 때문에 하루하루를 버텨왔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늘이 무너지는 느낌을 겪은 후 마음이 너무 많이 힘들어서 아내가 있는 추모공원에 매일 가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오고는 했습니다. 그나마 그곳에 있으면 마음이 조금이라도 편해졌거든요. 아내의 발병 사실을 알게 되고 그 후 투병한 시간들 너무나 마음이 지쳐 있었습니다. 그렇게 일하고 아내에게 들렀다가 집에 돌아오면 아이들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직원들 5명 정도의 소규모의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끄럽게도 핑계 같지만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었고 제가 이끌어가야 할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렇기에 그동안 사실 가정에는 신경 쓸 여력이 없었습니다. 아내가 그전에는 아이들 육아와 가사일을 모두 전담해서 해주었기에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그런 아이들의 엄마, 제 아내가 없었으니까요. 제가 아내의 역할까지 모두 맡아서 해야만 했지요. 제 마음을 추스르고 일에도 집중하고 아이들에게도 신경을 써야 했지만 제가 아내를 잃은 슬픔에서 벗어나지 못해 많이 힘든 시기였습니다. 주변에 아이들의 육아를 부탁하고 도움받을 곳도 마땅치 않아서 아이들을 혼자 돌보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아이들에게 미안한 마음만 커져갔지요. 어쨌든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저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야 했고 주변에서는 재혼을 생각해보라고도 했지만 저는 아직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내를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다른 여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으니까요. 저는 일에 더욱 집중하려 애썼고 아이들에게도 더 신경을 쓰며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내고 버텨오고 있었습니다. 아내를 만나러 추모공원에 매일 혹은 이틀에 한 번은 꼭 갔습니다. 그곳에 가면 아내와 함께 있는 것 같은 기분에 마음이 항상 편안해졌기 때문이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추모공원에서 저와 자주 마주치는 한 여자를 만났습니다. 그 여자의 얼굴에서 저와 같은 이별의 슬픔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추모공원 벤치에 있는 여자에게 다가갔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도 역시나 사별한 사람이었고요. 같은 일을 겪은 사람으로서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렇게 서로의 아픔과 고통을 이해하며 의지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 여자가 집으로 들어오게 되었고 엄마의 빈자리를 채우게 되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아이 엄마가 마치 자기 대신에 그 여자를 보내준 것처럼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좋은 엄마가 되어 주었고 아이들도 그녀를 잘 따랐습니다. 덕분에 집안은 다시 따뜻해지고 온기가 넘치며 웃음꽃이 피는 예전의 가정으로 되돌아간 듯 했습니다. 저는 그거 하나만으로도 만족했습니다. 더 이상 바랄 게 없었으니까요. 저는 아내에게 우리 가족 생활비, 아이들 교육비에 사용하라고
지금까지 모아왔던 돈을 맡겼습니다. 제가 제대로 옷 한 벌 해준 적도 없이 아끼고 살다가 그렇게 한 번에 병에 걸려 떠나간 애들엄마가 마음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그게 다 미래를 위해서였는데 이렇게 허망하게 끝이 날 줄 알았다면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이 여자만큼은 그렇게 살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내도 나와 마찬가지로 전 남편이 살아있을 때 잘해주지 못하고 잔소리만 했던 것이 늘 걸리고 미안했다고 말했습니다. 애들 엄마에게 잘해주지 못했다는 죄책감과 미안함 때문에 그녀에게 더 잘하고 마음도 쉽게 열었던 것 같습니다. 같은 처지에 비슷한 경험을 했다는 동변상련이 서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이기도 했지요. 그녀와 정말 잘 살고 싶었습니다. 저의 상처도 그렇지만 이 여자의 상처까지도 보듬어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이들과 앞으로 살아갈 수많은 날들을 생각하면 누군가와 새로이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는 것이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저 옆에 있는 사람에게 기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집에 들어가려고 하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남자가 절 막아서더군요. 그러더니 다짜고짜 저를 한 대 때리더니 저보고 자기 마누라와 놀아난 놈이냐면서 난리를 치더군요. 그래서 제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니까 재혼한 아내의 사진을 보여주며 자신이 이 여자의 남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의 남편은 이미 죽었는데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냐고 따졌습니다. 그러자 본인이 제 아내의 남편이 맞다며 상간 소송까지 가기 전에 위자료를 준비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제가 결혼한 그 여자는 유부녀였고 저는 믿을 수 없게도 가정 파괴범인 상간남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아내를 잃은 슬픔을 추스르고 이제야 조금씩 새로운 가정을 꾸려 제자리를 찾아가나 싶었는데 난데없는 아내의 남편이라는 사람이 나타나면서 제 인생은 또다시 바닥을 향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곰곰이 생각해보니 혼인신고를 하자고 말했었지만 차일피일 미루고 하지 않던 아내에게 그런 사정이 있었기 때문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왜 그런 짓을 해야만 했는지 아내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그 남자가 다녀간 이후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녀를 다시 보게 된 곳은 바로 추모공원이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무슨 염치로 이곳에 와 있는 거냐며 노발대발 따졌습니다. 그랬더니 아내는 나의 전아내에게 미안하다며 사과하고 싶어서 왔다고 말하며 우는 것이었죠. 애들 엄마에게 맹세했다며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며 저에게 매달리더군요. 아내는 전 남편이 살아있는 것이 맞다고 사실대로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전 남편이 너무 폭력적이어서 시도 때도 없이 맞기 일쑤였고 폭력을 견디다 못해 무서워서 도망 나왔다고요. 저는 그래도 어떻게 이렇게까지 거짓말을 할 수 있냐고 물었죠. 그녀는 저와 이렇게까지 깊은 사이가 될 거라고는 생각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자기를 좋아하게 될 줄은 몰랐다고 말하면서 말이지요. 그러면 납골당에는 왜 매일 왔던 거냐고 물었습니다. 그녀가 힘든 결혼 생활 동안 믿고 의지하던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떠나가게 되었고 너무 큰 슬픔에 납골당에 와서 친구를 그리워하며 다녀갔던 것이라고 말하네요. 그 친구를 보러 올 때마다 저를 마주쳤던 겁니다. 제가 남편이 위자료를 주면 헤어져 준다고 했다더군요. 그래서 제가 돈을 만들어 줄 테니 깨끗하게 해결하고 마무리 짓고 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니 아내가 우리 이곳에서 처음 만났을 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죽은 전아내가 너무나 부러웠다고 합니다. 나같이 다정하고 따뜻한 남자랑 살면 얼마나 행복했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다고 하면서요. 아내가 측은해졌습니다. 그럴 수 있을 거라 생각했고요. 거짓말을 하고 그게 발각되자 갑자기 집을 나가버린 건 괘씸했지만 당황해서 어디서부터 풀어야 할지 암담해서 집에 들어오지 못했다고 말하는 아내의 말을 믿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다시 그 사람을 집 안으로 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정말 잘했습니다. 정성 담긴 식사며 숙제, 학원 픽업 등등 아이들의 엄마 역할을 친엄마 대신 잘해주었습니다. 아이들도 무척이나 새엄마를 따랐고요. 그런데 그렇게 집에 들어와서 생활하던 어느 날 갑자기 아내의 딸을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전 남편 사이에서 낳은 딸이었죠.
저에게 말 한마디 상의도 없이요. 저희 아이들보다 어린 아이였습니다. 저도 아이를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그 사람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저에게 한마디 말도 없이 아이를 데려온 것은 화가 나지만 또 자신의 아이를 데리고 오고 싶었던 마음을 생각하니 그렇게 화를 낼 수는 없었습니다. 죽은 아내가 제가 일을 끝내고 오면 많이 피곤했냐며 마사지를 해주곤 하였는데요. 그녀 역시 저에게 마사지를 해주며 많이 화가 났냐며 상의하고 결정하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저희 아이들을 보면서 자신의 아이가 많이 그리웠다고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이야기를 하더군요. 하늘에 있는 아이들 엄마가 나처럼 애들을 보고 싶어 할 거라는 마음으로 아이들을 보면서 지냈다고 하네요. 그래서 아이들이 자신을 더 잘 따랐던 것 같다고요. 죽은 아내가 살아서 다시 온 것 같은 생각도 들었고 또 저와 아이들을 챙겨주는 것에 대한 고마움 때문에 화는 났지만 큰 소리는 내지 않았습니다. 저와 아이들에 대한 진심을 들으면서 더 이상은 그녀에 대한 의심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전 남편과의 관계를 정리했고 그렇게 그녀의 딸 또한 저희 집에서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그 후 몇 달 정도는 저와 새 아이들을 성심성의껏 돌보며 지냈습니다. 평범한 재혼가정으로 지내며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늘은 제 작은 소원마저 외면했습니다. 언제나 아이들을 픽업하고 간식을 챙기고 살림하며 집에서 바쁘게 지내던 사람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아이들이 방치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학원에 빠지거나 밤늦은 시간까지 놀이터에서 놀고 있거나 하는 일들이 잦아졌습니다. 아내는 밤늦게 들어오는 날도 점점 늘어났고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외면하고 싶었습니다. 또다시 상처를 받을까봐 겁이 났기 때문이죠. 퇴근길에 아내가 어느 남자의 차에서 내리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제가 누구냐고 물었죠. 그녀의 전 직장 동료라고 말하더라고요. 다시 회사에 다니면 어떨까 해서 만난 거라고 하네요. 저는 매달 1,000만 원 이상씩 생활비로 부족하지 않게 주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부족했던 건지요. 생활비가 부족해서는 아니라고 말하길래 부족하면 이야기하라고 말하고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그렇게 집에 돌아온 아내는 아이들을 잘 챙기는 따뜻하고 고마운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죽은 전 아내가 저에게 해주었던 것과 똑같은 이벤트 편지를 아내가 만든 것을 집에서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저는 정말 당황스러웠습니다. 어떻게 아내는 저의 죽은 아내와 똑같은 행동을 하는 걸까요? 제가 아직도 아내의 환상에서 벗어나지 못한 건가? 라는 생각도 들고요. 저조차도 헷갈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가서 그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잠들었다가 한밤중에 잠깐 깬 적이 있는데 아내가 옆에 없더라고요. 아내는 작은 방에서 컴퓨터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뭐 하는지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추모공원 홈페이지에 죽은 아내를 그리워하며 아내에게 보내는 편지를 올렸었는데 그걸 아내가 보고 있더군요. 당신이 애들에게 싸주던 묵은지 김밥, 당신이 있었다면 식탁 위에는 항상 프리지아가 있었을 텐데. 당신이 매일 챙겨주던 매실주, 당신이 해주던 마사지, 당신이 현관문에 붙여두었던 스티커. 제가 이렇게 죽은 아내에게 썼던 편지에 있는 내용들을 다 읽고 있었던 것이죠. 제가 쓴 글을 보면서 죽은 아내가 저에게 했던 행동들을 따라서 그대로 했던 겁니다. 소름이 끼치더군요. 지금까지 아내를 떠올리게 했던 그 여자의 모든 행동들이 그제서야 이해가 되더군요. 저는 그녀가 하늘에서 죽은 애들 엄마가 보내준 천사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기만할 수 있는지요. 우리 가족을 완전히 가지고 노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추모공원에 제가 편지 썼던 것은 어떻게 알고 그렇게 한 것이냐고 물으니 자기의 친구도 거기에 있기 때문에 들어가 봤던 거라고 합니다. 친구한테 속상할 때마다 편지를 쓰다가 우연히 제 글을 봤다고 말하는 겁니다. 자기랑 살면서도 제가 죽은 아내만 그리워하며 살고 있다는 걸 알고 있다고 하더군요. 여전히 아이들 엄마를 못 잊고 징징대는 글들을 볼 때마다 자기도 속상했다고 하는 겁니다. 본인도 사랑받고 싶었다고 말하는 그녀 앞에서 저는 갈피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때쯤에는 정신을 차렸어야 하는데 그 여자의 진심과 제 양심 사이에서
오락가락하며 중심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첫째 아이의 피아노 학원 선생님을 우연히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이는 예중을 준비할 만큼 피아노에 열의가 있었고 열심히 다녔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요즘 피아노 학원에 안 나온다면서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닌지 하고 선생님이 물으시더군요. 의문이 들었습니다. 최근 들어서 자주 집을 비웠던 그 여자의 행동이 수상했는데 얼마 후에 저는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밤 늦은 시간에 어디선가 전화가 울리는 겁니다. 애들 방 구석에서 낯선 핸드폰이 울리고 있었습니다. 발신인은 아내가 데려온 아이의 아빠라고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받아보니 어떤 남자가 저에게 네가 누군데 내 딸을 데리고 있느냐고 소리치더군요. 그 순간 아내가 나왔습니다. 이 상황이 무슨 상황이냐고 물었습니다. 지난번에 집 앞에 찾아왔던 사람이 아이의 아빠가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맞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럼 왜 이 사람이 아이의 아빠라고 하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내는 아주버님이라면서 너무 친해서 자기가 아빠처럼 굴고 그랬다고 하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인 거죠. 계속 이렇게 아내는 저를 속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야 뭔가 일이 크게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 전화번호로 아이의 아빠라는 사람에게 연락해서 만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남자를 직접 만나보니 저에게 가족관계 증명서를 내밉니다. 제가 지난번에 만났던 그 남자는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자신이 제 아내의 남편이고 제가 만났던 남자는 아내와 바람난 상간남이라는 겁니다. 그 남편이 소송을 거니 저에게 작업을 쳐서 위자료를 뜯어내려고 했던 거라고 말해주더라고요. 막말로 제가 호구가 된 것이었죠. 저는 믿을 수 없는 현실 앞에서 퍼즐을 한 조각 한 조각씩 맞춰가며 사건의 실체를 맞춰가야 했습니다. 참담했습니다. 저녁이 되어도 아이와 아내가 돌아오지 않아 아이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세너 차례 전화를 걸자 가까스로 전화를 받은 아이는 엄마에게는 절대 말하면 안 된다면서 아이가 있는 곳을 알려주었습니다. 딸아이가 알려준 장소로 가보니 차에 새 아이만 있고 아내는 없었습니다. 아내가 있는 곳을 물으니 아이가 말하지 않으려 해서 아내가 걱정돼서 그러는 것이라고 겨우 설득을 해 아내가 올라간 건물에 들어갔습니다. 아내는 그 상간남의 집에 간 것이었습니다. 아내는 저를 보자 상간남에게 협박을 받아 지금까지 생활비며 돈들을 줄 수밖에 없었다고 말하며 저에게 싹싹 빌더군요. 정말 욕도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심하고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었습니다. 그 여자는 원래 남편에게 많이 맞았다고 하더군요. 술 마시고 들어와서 매번 때리고 가정폭력에 시달렸다고요. 저에게 의지할 사람은 저밖에 없다고 하더군요. 저와 아이들의 계정 들어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와 그전처럼 행복한 가정을 꼭 다시 꾸리고 싶다고요. 저와 아이들을 사랑한다면서 제발 자기를 믿어달라고 말하는데 이제는 정말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녀의 사연은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하지만 바닥을 사는 이런 인간들에게 그동안 당하고 있었던 제 자신이 비참하고 한심했습니다. 여태 저를 기만했던 사실에 화가 치밀어 오르더군요. 아이들은 새엄마를 데려오라며 저에게 떼를 쓰고요.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은 새엄마가 너무 잘해주고 좋았는데 도대체 왜 아빠는 새엄마에게 화를 내고 집에서 내쫓았냐면서 저에게 원망을 합니다. 저는 하늘에 있는 아내가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니 더 창피하고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여자를 그리워하는 아이들 때문에라도 그녀에게 다시 기회를 주어야 하는지 고민이 됩니다. 차라리 하늘에 있는 아내를 따라가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기도 합니다. 아이들을 생각해서 정말 겨우 버티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